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RF 출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출력을 표시하는 단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력에는 여러 가지 단위를 좀 쓰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떠한 유래에 대해서 만들어졌고 각각의 단위별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런 데시벨이나 dBm, 혹은 밀리와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위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안 보셨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벨입니다. 대문자 B. 이 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그 전화기를 만드신 과학자죠. 이 벨이라고 하는 단위는 스피커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음성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10배의 출력 값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1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볼까요? 1이라고 하는 뭔가의 이 음향 인풋 값이 10이라고 하는 것으로 10배 출력, 왜냐하면 이 스피커는 지금 10배 출력 시키는 거예요. 10배로. 10이 나오고 2라는 것이 들어가서 20으로 나오고 100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1000으로 나오고 25,000이라고 하는 인풋 값이 들어가서 25만이라고 하는 세기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모두 다 10배만큼 커진 거죠. 근데 이 커진 안의 수치를 보면 얘는 9만큼, 얘는 18만큼, 얘는 900만큼 늘어난 실제 값 자체는 다르지만 배수로 따지면 다 10배예요. 따라서 1이 10이 되던 25,000이 25만이 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1벨이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이 10이 되거나 10이 100이 되던 이 모든 것들은 10배가 되면 무조건 1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이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1000이 돼서 100배가 되면 이것은 2벨입니다. 1000배가 되면 3벨, 만배가 되면 4벨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마치 이 벨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로 계산한 것과 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즉 기준으로 들어온 값이 이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최종 값이 위에 들어간 요 내용으로 로그 값을 계산한 것이 이제 벨과 같다. 즉 여기서 보시면 1을 들어가서 10이 나오면 로그 1분의 10이니까 10이고요. 10이 들어가서 100이 나온 것도 10분의 100이니까 로그 10입니다. 그 밑에서 보면 10분의 1000은 여기서 보면 100이 되기 때문에 10의 2승이죠. 여기는 10의 3승, 10의 4승이 됩니다. 로그식에서 상용 로그에서 지수값이 앞으로 나오면 그 값이 전체 이 로그의 계산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수만 보면 되죠. 그래서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의 제곱은 2벨이고 로그 10의 4는 4벨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의할 땐 이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한 건데 실제 보니 이 목소리가 점점 세지는 것을 사람이 듣는 이 음향의 증감 효과가 디지털 상에서 뭔가 출력을 증가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시켜줘야 사람들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점점 소리가 커져가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이 패턴과 굉장히 로그 스케일이 유사했기 때문에 여기 출력에 사용되는 예전에 이제 이런 음향 출력에 사용되는 이 단위를 그래서 로그 스케일의 벨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벨을 이렇게 해가지고 10배가 증가했을 때 1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사실 이 수치가 너무 작게 표시됐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1에서 5로 증가하거나 4로 증가하면 이것은 1도 되지 않고 0.0 몇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될 거예요. 따라서 뭔가 이렇게 전달하거나 계산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1cm를 10mm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데시멀 즉 0.1에 해당되는 소수에 해당되는 그 앞에 대시를 붙여서 데시벨이라고 해서 1벨은 10데시벨에 해당되는 즉 데시벨 단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시벨은 앞선 벨에다가 10을 곱한 것과 같죠. 마치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배를 늘려서 수치를 좀 크게 한 것이 데시벨이에요. 그래서 벨 값이 이렇게 돼 있다면 데시벨은 여기에 10만큼 곱한 10데시벨, 40데시벨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 대신에 데시벨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벨과 데시벨 이 단위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대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즉 증감의 크기를 표현한 값일 뿐이지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키가 180 센티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뭐죠? 굉장히 절대적인 값이에요. 170 센티미터라고 하는 값은 딱 정해진 절대적인 값입니다. 하지만 벨, 데시벨은 상대적인 증감 표시만 하는 상대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절대 아니다는 것. 따라서 만약에 이런 말들이 맞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출력 세기를 3dB에 맞춰 주세요.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 dB, 데시벨과 벨은 어떤 값의 상대적인 증감을 표시할 때 쓰는 즉 상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출력을 어떤 절대값에 딱 맞춰 달라고 하는 듯한 내용의 3dB를 쓰는 건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럼 다음 얘기. 출력을 3dB만큼 올려주세요. 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출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3dB 올려주세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 둘의 출력 차이가 3dB만큼 납니다. 상대적인 값으로서 둘 간의 증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데시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문장처럼 이러한 상황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벨과 데시벨은 상대값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dBSPL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하는 데시벨 값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아니면 뭐 다른 매체에서 여러분들 이런 dB라고 하는 값 많이 봤을 거예요. 언제? 뭐 층간 소음, 주변 뭐 소음 공해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dB? 여러분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어떤 소음 수치가 얼마만큼의 수치만큼 뭐 넘거나 그거보다 낮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절대값을 표시해 주고 싶은 건데 여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었던 상대값에 해당되는 데시벨을 그냥 썼단 말이죠. 이것이 맞는 것일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시벨 SPA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에요.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값을 0.00002 파스칼이라고 하는 음압의 기준값을 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한 이 음압인데 마치 이렇게 깃털 하나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 공기를 압축할 때 나는 이런 소리와 같을 만큼의 굉장히 작은 소리의 음압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압이 갖는 것을 로그로 환산하고 앞에 20을 곱한 값이 데시벨 SPL이라는 값입니다. 우리가 볼티지나 프레셔로 출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파워 에너지로 출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볼티지나 프레셔로 이런 출력을 결정할 땐 앞에 20을 결정합니다. 요거 이제 그 계산식에 따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BSPA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되는 음압값이 분명히 있어서 절대값을 뜻하는 것이다. 가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시죠? 뭐 어디 옆에 비행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이 몇 dB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표만 보더라도 여기 dBSPL 단위라고 써 있죠? 아, 그래서 이만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굉장히 듣기 힘든 것까지 이렇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여기 이제 DB 가로에서 A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 앞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똑같이 SPA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된 데시벨이 있는데 사람의 감청 주파수 사람은 저음이나 고음에 따라서 더 확 강하게 그 변동을 느끼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SPL처럼 이렇게 파스칼 음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느끼는 그 민감도를 가중치 처리한 것을 dBA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표기는 dBA라고 표시하거나 dB의 가로한 다음과 같은 요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끔씩 TV나 매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음을 다룰 때 데시벨이라고 한 것은 dBSPL 즉 특정 파스칼 0.00002 파스칼을 기준으로 한 절대값이 뜻하는 dBSPL 값 그리고 특정하게 소음 공해를 뜻할 땐 보통 dBA 값을 쓰기 때문에 이 dBA로 가중 처리된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로 표시된 값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체에서 뒤에 어떤 A나 SPL이 없어도 이거는 dB/SPL 혹은 거기 값에다가 가중 처리된 뭔가 dBA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dBSP라고 하는 것은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선 출력에서도 막 썼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에 관련된 dB 데시벨 값과 무선 출력 수치에서 다루는 데시벨은 같은 단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뭔가 이런 값이 나올 때 이건 무선 출력이랑 좀 다른 출력을 뜻해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작 우리는 무선 출력에 자주 사용했었던 그 단위를 보게 됩니다. dBm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데시벨 밀리와트입니다. 즉 dBSPL에서는 0.00002 파스칼이라고 하는 음압을 기준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밀리와트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즉 밀리와트를 기준으로 한 절대값입니다. 따라서 dB 데시벨과 데시벨 밀리와트는 엄연히 하나는 상대값이고 dBm은 1mW 기준으로 한 절대값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출력값의 현재 수준을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선 출력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출력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시벨 밀리와트는 우리가 데시벨을 정의한 수치와 똑같아요. 데시벨에다가 밀리와트 1mW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제 그 출력값이 가지는 것을 로그로 환산해서 데시벨로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mW의 출력을 가진 기기를 데시벨로 만약에 dBm으로 바꾼다면 여기서처럼 로그 1이 되고 10로그 1이 되고 로그 1은 0이니까 곱하면 0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0dBm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출력이 0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출력은 이러한 밀리와트로 표시되는 이러한 출력이고 옆에 있는 데시벨 밀리와트 이런 dB 값들은 이것을 로그로 환산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0dBm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절대 출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100mW를 샘플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100mW는 10로그 100이에요. 10로그 100은 안쪽에서 100은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고 로그에서 지수는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로그 10은 그러니까 상용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지수 2만 앞으로 빼놓고 로그 10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이 100mW라고 하는 것은 20dBm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선 출력을 얘기할 때 이렇게 데시벨 밀리와트라고 하는 출력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장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출력을 3dBm에 맞춰주세요. 맞는 얘기일까요? 이건 맞는 얘기죠. 출력을 3dB에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건 틀린 거지만 3dBm으로 맞춰주세요는 맞는 얘기입니다. 출력을 3dBm만큼 올려주세요. 이 부분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출력이 3dBm에 맞춰져 있을 때 여기서 3dB를 올려주세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3dBm을 올려주세요. 이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얕고 넓은 이해의 이런 시리즈물로 저희가 아르바코리아 텍 채널에 많은 영상이 게재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다양한 영상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 솔루션들에 대한 핸즈온 영상을 담은 아르바 튜토리얼 바이 제이슨 채널에도 찾아와 주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RF 출력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